따라해 보세요. 양이 말로 음소거 차면, 해제하시고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자, 양이 차면 양이 차면 양이 차면 질이 바뀐다. 질이 질이 바뀐다. 바뀐다. 그렇죠. 네. 그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고 뭐 기체가 가스가 되어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회의 그 화학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화학 반응은요. 양이 차야 질이 바뀌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는 양이 차기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차서 와야 돼. 차서. 다 채워서 와야 되죠. 우리 지아님 맞을까요? 네. 우리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너무 아가씨처럼 예쁜 정말 재수 땡땡이 몸도 예쁘고 있잖아요. 마음도 예쁘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아유,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예쁘고요. 거기다가요. 공부까지 잘해요. 정말 아우, 그죠? 우리 그런 우리 입니다. 지아님. 예. 그렇죠. 양이 찬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 그냥 이 구체적으로 말을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모르겠지만 딱 그 문장만 딱 들었을 때는 딱 무슨 말인지 딱 체감이 딱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맥락의 말이구나.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느낌 말한 것만 더 됩니까? 그 하이파이브 한번 할게. 하이파이브. 네, 좋습니다. 네. 양이 차면 질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죠? 우리 많이 들었죠. 컵에 물이 반틈 있는데 누군가는 아이 반밖에 없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누군가는 반이나 있네 하거든요. 예, 그럼 반밖에 없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현상은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네,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5주간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 5주가 뭐시라고 일주일에 딸랑 한 번 하는데 이거를 5번을 다 참석을 못해요. 얼마나 많은 못할 사유가 오만 가지인지 이래가 뭐하고 저래가 뭐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면 컵에 물이 반이나 찼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착각이에요. 삶에서. 삶은 그냥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삶이 문제, 위기. 그리고 또 문제, 위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연속성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래, 까이 그거 뭐시라고 해결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양이 차는 어떠한 그런 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삶의 질이 바뀌어갖고 또 인간성에도 어떤 질이 바뀌어갖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인간이 좀 덜 됐을 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좀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예,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아님 훅 제가 마이크 막 들이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랜덤입니다. 우리 타현주님 그죠? 예, 지금 딱 네. 화면에 정확하게 승승장구 북소리 2기가 딱 보이는 아주 지금 뉴스 앵커 위치에 딱 와 있어요. 뉴스 앵커 위치에. 우리 타현주님은 그죠? 1기에도 참석했어요. 1기는 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2기에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좀 확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에게 기회도 드리고 싶은 그런 긍정적 의도가 있어가지고 2기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1기 오프라인, 2기 온라인을 모두 이렇게 참석해보는 또 소감과 앞으로의 기대심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경주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두근두근이라는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되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좋기도 좋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집중도도 사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모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1기를 참석했는데 어,
일단은 소모임이니까 사람이 작아서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더 이렇게 참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는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기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약간 오프라인이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기회를 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었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온라인은 좋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2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책도 처음에 1기 때는 3권을 뗐으니까 이번에 2권을 한다고 하기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와. 그렇죠. 우리 탁연주님 보면 제가 또 공유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두근두근이라고 하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 텐데 온라인 독서 모임이었고 4년 전에 오픈되었고요. 그것도 11월 그죠.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그 아침이 껌껌한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였어요. 오프라인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그때 우리 박원주님은 고3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엄마 따라가지고 막 아줌마들이 하는 독서 모임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메 아줌마들이 아니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우리 탁연주님은 어땠냐면 그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역시 탁연주님도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노 하니까 말 걸어갖고 안 갈래요. 말 걸어가지고 무서워서 안 간다면서 전화 씹어보고 막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도 전화 안 받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방금 어때요? 그랬던 친구였나 할 정도로 너무 말을 잘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스럽고 우리 박원주님도 그래서요. 처음에 말도 한마디 못했거든요. 막 좀 어디 뭐 살짝이 모지려나 할 정도로 말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두근두근 그 독서 모임을 1년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 뭘 하냐면 막 손 들고 제가 할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특히나 맞아요. 박원준이 목소리 덜덜덜 떨리고 막 얼굴 빨개지고 이랬거든요. 그래, 그렇게 이제 박원주님도 그러했고 탁연주님도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또 솔직하게 편안하게 이게 또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우리 탁연주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우리가 아마 이곳에서 그 가장 저기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무려 21살이에요. 21살. 박언주님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언하님 나와주세요. 박언하님도 1기 함께 했고 2기에 이렇게 또 함께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기대감, 목표가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박언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기 때 사실 참석을 많이 못해서 많이 아쉽기도 했고, 제가 너무 많이 작아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석도 잘하고, 이번에 읽게 될 책들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하죠, 그죠? 자버려가지고 세상에 10시 반에 하는데 자버려가지고 못 왔대요. 또 푹 잘 자는 그것은 또 박언아님에게 옳은 일이죠. 그 정혜신 박사의 여러분들이 혹여나 소통의 장벽을 느끼거나 뭔가 어떤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 보면 좋은 책이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박언아님 역시 그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우리 그 저기 그 천에 달리는 그거 뭡니까? 그거 강사님이에요. 이름 뭐죠? 언하님 그 이름 뭐죠? 플라잉 요가요. 아, 미안해요. 제가 막 유식한 멘트를 잘 못 써가지고 플라잉 요가. 네. 예, 플라잉 요가. 제가 사용한 언어 만약에 우리 송정선님
그 잘 못 알아듣는 혹시 단어가 들리거들라 여기 채팅창에 해주시면 다른 분이 이렇게 번역해서 표준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줄 겁니다. 송정선님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동글베이. 네, 네, 좋아요. 괜찮으세요. 그렇구나. 아, 플라잉 요가 우리 강사님으로 지금 막 부산에까지 출장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고 그렇거든요. 얼마나 뿌듯 향후 우리도 그 한번 매달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 또 평균 연령을 낮춰주는 박원주님, 타견주님, 박원아님, 그죠? 20대예요. 이제 20대를 거쳐서 다음 30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액면가는 10대요, 10대. 아마 우리 박원주님보다 더 어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리 너무 예쁜 지아님 나와주세요. 이지아님. 네, 독서 모임을 참가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구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지, 또 뭐 여러 가지 편안하게 직업을 공유해도 좋고, 소감을 얘기해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좀, 네, 칭찬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제, 10대라고 하시면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네, 30대 초반, 이제, 5세 아이를 두고 있는 애엄마고요. 네, 저도 잠시 대구에 살았어서 그 두근두근 몇 끼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두근두근 초창기에, 어,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였죠. 이제 그때 참가를 했어서 그때 막 투썸 플레이스 회의실 같은 데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때는 코로나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책 표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서점 가서 예쁜 책들 책 표지 보면 이거 참 디스플레이 해놓기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그렇죠. 책 컬렉션을 이제 해놓는 그런 것들은 취미를 좀 들였었던 사람인데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혼자서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이제 같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 자리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도 한 1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던 때가. 또 이제 그때는 오후에 이제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진행이 됐어서, 다들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눴을 때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누면서, 그 당시에 저에게는 되게 이제 저를 성장하게 해주는 어떤 발판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좋은 기회로 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이제 멀리 있지만 한번 참여해 보겠냐 이제 권유해 주신 우리 김명희 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책 너무 한 번도 이제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긴 하지만 이제 이 책을 보고 저희 엄마가 너한테 딱 맞는 책이다. 열심히 청소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겠다. 그래서 청소력을 한번 키워보겠다. 내 주위를 좀 잘 치워보겠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더니 이제 엄마가 참 좋은 독서 모임인 것 같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제력도 좀 이제 너무 모르던 터라서 이 백만장자의 시크릿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잘 이제 따라가면서 이 인생 선배님들께 좀 잘 배우고 이 책에서 주는 어떤 지혜를 한번 잘 습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죠. 우리 이지아님은요, 저에게 굉장히 또 특별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 두근두근이 오픈이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직업,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그 계기도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그 뭔가 뭐 독서 모임을 호텔에서 한대요, 호텔에서. 그래갖고 구미에 무슨 호텔에서 하는데 그냥 뭐 저기 처음 들어보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무슨 독서 모임을 호텔에 모여서 하냐고 집에서 읽으면 되지. 물론 읽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진짜. 호기심으로 저 휴가를 탁 내가지고 또 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어가지고 가는 팀한테
저 좀 태워갈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비용도 내고 이렇게 또 남의 차도 얻어 타고 이렇게 해서 저는 대구에 있는데 구미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구미 금호산 호텔에 이렇게 갔는데 입장을 딱 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란 게 텔레비에서 봤던 이 원탁 이거 탁자에다가 이 테이블 그 꽂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번호 꽂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4명씩 앉는다고 이거 랜덤 이거 뽑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정말 생판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아, 낯선 사람 못 알아. 그 뭐죠? 낯선 사람을 뭐라 그러죠? 송정선님 못 알아들으실라. 새로운 사람, 그죠? 얼굴 모르는 새로운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기억에 한 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책이 시크릿이었어요. 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저 나름 그 저기 대한민국 그 은행에 저기 4대 은행에 손꼽히는 곳에 근무를 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막 20년씩 이렇게 근무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부에 대한 개념과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을 만났고 그다음에 책을 가지고 그렇게 100명이 넘어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 호텔에. 그 책 하나가 뭐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요. 책도 한 권 똑바로 안 읽고 살았던 사람이 그 충격을 아는 채 돌아와가지고 독서 모임을 2군데나 오픈을 했어요. 간이 커도 너무 컸죠. 왜냐면 제가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막 해보자 하면서 좋은 거는 해야지 해서 막 선배, 후배, 뭐 동기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 좋더라 하자 하면서 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가지고 2군데를 이렇게 갈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구 쪽에서 하나 하고 수성구 쪽에서 이렇게 하나 하고 그래서 중구, 수성구 각각 한 그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한 10명 남짓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아님이 멤버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의 선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아님이. 독서 모임으로 하면. 그래서 그때 또 잠자고 있던 지아님 안에 어떠한 그것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또 도전하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또 직업을 갖는데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되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지아님 그 어떤 거 잘하는지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막 있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잘해요. 저는 전직 영어 강사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성인 영어 회화를 이제 어학원에서 이제 직장인분들 가르치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이제 그 영어를 언어로서 잘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인스트럭터로서 역할을 좀 했었고 지금은 대학원 석사를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학기까지 끝나서 지금 굉장히 프리해진 상태고요. 지금은 사실 구직을 하고 있어요. 그 서울 쪽에 이제 일을 하는 지금 면접을 좀 보러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 좋은 소식이 이제 와서 지금 어디를 갈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 북클럽이 또 이제 승승장구 북소리가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평일날도 제가 출근을 하면 또 아침에 이제 참석을 또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게 제일 걸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또 네. 해결 방안을 찾으면 해결법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네, 꼭 이거는 참석을 하고 싶어서 일단, 네, 그 방법은 제가 추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회사도,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그 영어 콘텐츠 만드는 IT 기업 아니면 뭐,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그 폴리 어학원이라고 영어 유치원 본사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좀 와서 거기에 지금 이제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그죠. 막, 좀 전에 막 영어 발음 막 나오고 막, 그죠. 우리는 막, 그죠. 저기, 콩글리시 영어인데. 영어 잘하는 분도 너무 부럽고, 그래요.
예. 우리 그게 또 제가 밥 이지아님, 먹고 네, 그것만 해서 그런 거고 다 각자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제가 거의 막 정말 알지 못하는 문외 아닌 분야의 또 최고급들이시니까 저는 밥 먹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안 되는. 예, 그죠. 응? 밥 먹고, 정말 진짜 더 재수 없다고. 저 밥 먹고 영어밖에 안 했어요. 예, 너무 부러워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 이지아님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지아님의 승승장구하는 앞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크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김경아님 카카오 게임장 이 노란색 화면이라서 카카오 게임장 같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렇죠. 우리 또 마카오를 다녀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론이 많이 가득 차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식이 아무리 차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없는데 방금 우리 김경아님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경험이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12살이고, 이게 승승장구 강승구예요, 이름이. 예, 승승장구 강승구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해외여행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다녔는데, 그 중에서 미국만 3번을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쪽, 서쪽, 뭐 북, 캐나다 경우에서 이제 웬만한 데 이제 다 갔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어떤 한 해에 남편이 같이 가지 못한 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만 집에서 홀로 한 10박 정도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 우리는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승구 아빠가 이제 승구야, 폭포는 있잖아. 제주도에 정방폭포가 진짜 멋있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승구가 뭐라 아빠 뭐라 해요. 폭포는 나야가라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기가 확 죽어가지고 아 맞네 이게요 남편이 나야가라 폭포를 모르겠습니까? 세계 막 몇 대의 폭포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완전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 마치 내가 삶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때 한 방 탁 먹은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의 폭포는 나야가라고 남편의 폭포는 정방폭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삶의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가 살짝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이크 받은 질에 연령대를 한번 훅 띄워보겠습니다. 50대로 가보겠습니다. 50대. 근데 이분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평생을 28살이래. 28살. 예. 50대 28살 김경아님 나와주세요.
음. 음. 네. 항상 우리 김경아님 말씀 끝에는 끝 이렇게 신호를 줘요. 예. 그죠. 스물 50세 28살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우리 김경아님 너무 기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죠. 막 얼굴에 그죠. 나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막 반달이 그려지는데요. 듣고 있는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항상 또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항상 또 칭찬해 주시고 해서 더 감사한 마음. 어머, 모모까지 합세를 했네요. 모모야, 안녕. 모모도 독서 모임 왔네요. 자, 우리 세계 최초, 그죠. 인종이 다른, 인종이 다른, 저기, 뭐라 해야 되죠? 인종이 다른, 개까지 지금 독서 모임에 오는 아주 월드 클래스 온리원입니다. 우리 승승장구 북소리가. 네. 모모도 환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넘겨서 이분도 40대이실까요? 우리 송정선님 40대이신가요? 네. 네네네. 제가 이제 나이를 사전에 알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정말 제가 최초의 얼굴 뵀을 때 하고,
자꾸 갈수록 너무 예뻐지고 있어서 도대체 비결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예뻐지고 있는 비결과 더불어 어느 성형외과를 가는지 좀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또 이래 승승장구 북소리 함께 하게 된 계기, 예, 뭐 편안하게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장사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강동구에 살고 있는 송정선인데요. 어, 뉴스킨 코리아 주식회사라고 알지라고 모르겠네. 아, 성형외과가 그곳인가요? 야, 여러분 빨리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뉴스킨 코리아 주식회사라고 성형외과 있답니다. 에이즈락 갈바닉 성형외과.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냥 저는 어저께 이 책을 보면서 어, 시크릿 여기 부자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뭐가 부자일까 생각해봤더니 저는 시간이 많은 부자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마음이 예쁜 부자가 되고 싶다. 금전적인 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그거를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부자라는 말이 항상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에, 저는 어제 이거 잠깐 훑어보면서 제가 나는 부자가 뭐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항상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되게 힘들고 이랬는데 그 시간을 요즘 제가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시간을 조절할 줄 몰라서 매번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냈거든요. 넷플릭스 주기당장 보고 어, 그랬더니 그게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예. 그것도 어느 한계가 차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최영애 사장님, 최영애님 권유로 이런저런 다각한 이렇게 책들을 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내 아이한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 지식적인 거를 막 이렇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뻔한 아줌마 소리 말고요. 애 말을 들어주면서 걔를 약간 그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엄마? 예.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애 키운다고 바빠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지금 군에 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지금 귀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나를 약간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희 님이 말씀하신 거 양이 차면 질이 바뀐다. 여기에 저 오늘 되게 처음 듣는 말이고 되게 감동받은 게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숙제처럼 해야지만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유학 아직 초긍정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삐딱선은 안 타더라고요. 약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있고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최영애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낯선 쪽으로 자꾸 저 되게 이런 거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부딪히라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저한테 약간은 조금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 읽기도 정말 제 의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예, 예. 숙제처럼 다가와야지만 저희들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기가 더고 책은 2개는 읽겠네. 그러면서 하고 또 부자라는 말에 어, 제가 시간 부자라는 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 이제 네. 구체적으로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좀 그런 걸 배우고 싶네요. 와. 야, 저기 마이크 안 들렸으면 왜 할 뻔했습니까? 그죠? 알려주겠다. 말씀 못
못하실 줄 알고 이거 마이크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막 저 내심 고민했는데 안 드려서 뭐 열 뻔했나 싶어갖고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진짜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띄워주니까 보는 우리도 너무 기쁘고 진짜 그죠 이 시간이 축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와 닿습니다. 우리 송정선님께 그죠 시간은 금이죠. 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송정선님께 그 금이 이제 막 확장이 되어서 막 새끼를 치고 그죠 그것이 경제적인 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임선님 화면은 검은색인데 음소거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신임선님 나와주세요. 오바. 안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가능하실 때 예,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가능하다는 걸로 인식을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그렇죠. 이렇게 저 서울댁을 이렇게 또 확 밀어넣은 자, 그 스토리 한 개 또 나누어 드릴게요. 어떤 강에 그죠? 어떤 강에 이렇게 강을 건너면 이 강을 건너면 어마어마한 이제 상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괜찮아요? 10억. 상금 10억. 괜찮죠. 요즘 1억은 너무 좀 시시하죠. 상금 한 10억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는데 그 강에 뭐가 있냐면 막 악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강인데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저 앞에 이제 10억이 탁 있는 거죠. 전부 그죠? 막 악어한테 물려죽을까봐 덜덜덜 떠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강을 건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10억을 이제 당첨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서 막 할 수 있었냐고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미안해요. 이 씨발 누가 내 밀었어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내 밀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또 송정선님은 시자 발자 안 쓰고 예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악어떼인지 사실은 뭐 어떤 건지 모르는 그 물속에 확 밀어넣은 우리 최영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정선님은 저한테 참 감사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지인 친구예요. 이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단 한 번도 이분의 현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고요. 서울 갑시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코로나가 생기고, 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은 거죠. 줌 덕분에 이분하고 줌이 생기고 아마 거의 매주를 봤던 것 같거든요. 한 2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고, 이지연 님이 그 책 표지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는 돈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일단 계속 사요. 한 4년을 책을 막 이빨 사다 보니까 책을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근두근 하는 동안 제가 책만 샀거든요. 책을 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책을 몇 천만 원 줬던 걸 다 갖다 버리고 고물상에 몇 천만 원치가 고물상에 가니까 8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책으로 다 꽂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환경을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제 책은 좀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으면 나도 모르게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4년의 두근두근 세월을 딱 보내면서 보니까 이제는 책을 이렇게 양에 차면 질이 바뀐다 했잖아요. 책을 이제 읽으니까 이제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상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이래 살았나 싶고 막 이런 게 제가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승승장구 일기라는 이런 모임에 제가 초대가 됐는데 백신을 못 맞아갖고요. 그 일기를 못 간 거죠. 톡방만 초대가 되고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서 사진 찍어 올리는데 그거 내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걸 의해야 되나 싶어갖고 고민하다가 막 헤빙책 하더라고요. 일단 해보지 뭐 나도. 왜냐면 매일 어떻게 이제 올려주니까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 저도 독서 모임을 한 게 이제 송정선님하고 해빙책을 한 거예요. 그게 어제부로 이제 쪽 났어요. 이제 이게 책 딱 마무리가 어제 날짜예요. 그리고 제가 또 2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만나는 분이 있는데 3기 책을 이제 3기 책 미팅이 이제 개설됐거든요. 이번에 인생의 태도라는 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비폭력 대화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장점은 뭐냐면 보고 배운 거 일단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는 용기가 생겼고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고 따라했으니까 또 말하고 이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용기가 되게 많이 생기대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 해보고 송정선님하고 또 해보고 해빙 승승장구 보고 또 송정선님하고 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지고 제가 함께 하자고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화장하고 나올지 제가 몰랐거든요. 맨날 저랑 줌 하면 머리 이제 안 감은 머리에 이제 머리 질끈 짬이든지 이래가 만나요. 갈바니까 하고 이래 만나니까 이렇게 예쁜 줌은 제가 오늘 처음 보거든요. 2년 만에. 그래서 참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게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신임선님이 지금 일단 환경이 저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도 나이가 70세거든요. 70세인데 새벽에 독서 미팅을 지금 2년째 매일 하고 계세요. 매일 하고 계시는 제가 이번에 승승장구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혼자 가기 싫은 게 초대하고 싶어갖고요. 협박을 좀 했거든요. 내가 진짜 가고 싶다 할게. 아이고 내 아침에 뭐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고 싶다 할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거 얼마고 교육비 얼마고 바로 물으시더라고요. 이분은 항상 어떤 걸 갔을 때 내가 교육비를 내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70세이지만 늘 배움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앞으로 5주 동안 같은 곳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와, 뭐 전부 뭐 다들 앵커이시고 뭐 그죠. 다들 강사님이시고 진짜 막 말빨이 끝내주네요.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함께하지 못한 여성기님은 지금 현재 50대 할머니, 50대 이제 할머니로서 그 손주들 어린이집에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우리 정성경님은 이제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라고 지금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입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두 분께도 지금 이곳에서는 없지만 또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시간여간 그죠? 시간이 1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액션은요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마지막 한 타임에 이야기만 해도 액션 이야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여 분 가는 이제 제가 안내할 사항과 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 또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외부 독서 모임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무료 강의는 이제 들어본 적 있고 유료 강의는 전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임선님 같은 경우에 그 교육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투자가 교육비고 책이에요. 옛날에는 책이 막 논 한마지기 값이고 이렇게 하니까 막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구기면 큰일 나고 줄 거면 난리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책 사보셔서 아시다시피 어떤 한 사람의 책이 한 권 나오기까지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한 10년에 걸쳐서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이런 책이든 저런 책이든 책값은 대체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사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죠? 한 사람의 아주 엄청난 노하우가 담긴 그 책을 10,000원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투자가 책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저렴한 투자가 교육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교육에 초대되고 누군가 교육에 이렇게 초대를 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받는다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만 나누면
우리 여기서 자, 나는 부자 안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인증샷 남겨야 됩니다. 부자 안 되고 싶어 하는. 자, 그러면 반대로 전원 부자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아마 누구도 그죠? 예, 누구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고, 예, 또 말을 바꾸어서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고백하지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악착같이 알아보려고 했거나 그것이 궁금해 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우리 아까 송정선님의 표현에서도 어떠한 부자라는 표현은 이 돈이라는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세상은 다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은행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VIP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지점마다 VIP들의 형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한 1, 2억만 이렇게 예치가 돼 있어도 VI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센터에 가까울수록 뭐 몇 억 정도는 그냥 일반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억, 20억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VIP실에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100억대 되는 분들 현금 자산만 100억이에요. 현금 자산만 100억이고 또 그게 제가 있는 은행에만 그러하고 또 다른 은행을 부자들은 여러 개 은행을 경유하잖아요. 그 외에 부동산 그다음에 사업체 다 합치면 뭐 1000억까지도 이렇게 되겠죠. 대구에 그런 부자들이 꽤 있어요. 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자들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동경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편안한 얘기로 진짜 별로였어요.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 이렇게 뭘 하고 나면 이렇게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뭐 적금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넣거나 카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좀 중요한 걸 할수록 더 좋은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VIP들이 이제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면 꼭 있잖아요. 우리 줘야 된다 하면서 더 돌라 하고 아직도 인상적인 그 부자는요. 여러분 그 마산 땅콩 카라멜 아시나요? 갈색 카라멜에 셀쭉하게 이렇게 비닐이 봉다리 요래 양 가사에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있죠. 비닐이 풀어가지고 한 입에 쏙 먹는 거 짠닥짠닥하게 씹어 먹는 거 있죠. 그 마산 땅콩 카라멜을 우리가 이제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서 카운터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거 보통 오시면요, 그 한두 개 안 까먹어요. 무 집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내놓고 뭐라 하냐면요. 그 다음에 주문할 때 한 박스 시켜라 하는 거죠. 한 박스를 시켜 달래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굉장히 그렇게 갑질을 해요. 갑질을.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부러운 부자가 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예요. 20년간 근무를 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뭔가 좀 본받고 싶다 하는 분 5손가락에도 안 돼요. 안 돼. 이해되시나요? 하물며 어떤 분은 당당한 부자 맞죠? 당당한 부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희한하네. 부자들이 마산땅콩 카라멜을 아껴갖고 부자가 됐나? 하고 이랬어요. 네. 또 한 분은 그래 나 맨날 살림 펴지겠다면서 살림 펴지겠다고. 또 한 분은 어느 날 왔는데 머리가 조금 뭐가 이상해요. 뭔가 손질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상해요. 제 눈에는. 그래갖고 사모님 머리 하셨나 봐요. 하면서 어디서 했어요? 하고 이렇게 예의상 이제 물어줘. 예의상 물어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수십억이 예치되어 있는 그분이 그 미용실 그 몇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그 미용실 만들어가지고 돈 아깝더라 하면서 내가 자르면 되지 하면서 그래 수시뭉치를 해가 왔더라 수시뭉치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저는요 고객이니까 그 너무 선명하게 사모님 너무 예뻐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안 어울리는 말투 맞아요. 사모님, 진짜 미용실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 가슴 아픈 근데 오픈 사연이에요, 오픈 사연. 근데 지금은요, 제가요, 직업을 바꾸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마음껏 진실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마음껏 이렇게 제가 예, 진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김경아님께 막 옷을 왜 그렇게 입냐고도 얘기해버리고 우리 박원주님한테도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막 최영희님한테는 그죠 당신 몸이 그게 몸이라고 생각하라 하고 막 이러기도 예, 막 은행에서 못했던 그죠 비굴한 이 순종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였건 사담을 이렇게 좀 나누었고요. 자, PPT를 잠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님, 화면 공유 활성화 좀 부탁드립니다. 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 됐네요. 좋습니다. 제가 PPT를 공유한 이유는, 좀 이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들어서도 굉장히 좋고, 글을 읽어서도 굉장히 좋은데, 또 추가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인식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표현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자, 제가 뜬금없이 독서 모임에서 웬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네 몸이 다이어트를 한 거냐, 할 거냐라고 가끔 묻습니다. 한 거냐, 할 거냐라고 가끔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제가 소속해 있는 곳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뷰티풀 피플이라는, 정말 발음이 구리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BP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이거 영어 잘하는 분 있는데 내가 저 발음을 하려고. 우리 이지아님 마이크 키고 뷰티풀 피플을 좀 저기 이서빌리티로 발음 한 번만 좀 부탁드려요. 나 듣고 싶어요.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발음은 괜찮아요. 그래 듣고 싶어요. 해주세요. beautiful people. 한번 해볼게요. Beautiful people. 그냥 뷰티풀 피플 할게요. 저한테 올리고로 그죠? 야, 우리 이지아님 진짜 발음 끝내준다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솔직한 김 프로라는 제가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또 2022년도를 보낼 텐데요. 이 솔직하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고백하지만 솔직하지 않은 삶을 한 40년 살았습니다. 40년 삶이 구라였고 맨날 뭐 안 예쁜데 예쁘다 했고 막 안 감사한 데 있잖아요. 고객들 왔다가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잖아. 속으로 지랄한 또 오기만 해봐라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몬미 아시죠? 지몬미. 우리 저기 뭐지? 송정선님 지몬미 아시나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맞아요. 정말 말만 들어도 로맨틱하죠. 우리 저기 남편도 지몬미 일대가 있긴 한데요. 언제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근데 저에게도 지몬미였어요. 은행에 다닐 때. 저에게 지몬미는 뭐였냐면요. 손님이 왔다 가면 정말 제가 그 채팅방에 지몬미 막 이렇게 쳤거든요. 지랄한다 못됐냐 미친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좀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은행에 가서 도대체 은행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하시겠지만 놀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몬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가는 뒷공치에 말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러지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게 제 진실이었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직업을 바꾸고는 진짜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솔직한 김프로가 몇 마디 나눌 텐데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지 조금 뒤쪽으로 가면 이해할 텐데요. 저의 모습이 왼쪽이 58kg였어요. 자, 오른쪽은 62kg예요. 무려 체중이 4kg가 증가를 했죠. 근데 왼쪽은 30대예요. 오른쪽은 40대예요. 숫자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이 제 삶의 비전이에요. 도대체 진실과 비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사명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제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리고 우리 송정선 님이 주로 다니는 성형외과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우리 회사의 사명은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최초에는 이 사명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하는 어떤 회사의 한 그 슬로건이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은행에도 그 슬로건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닌 은행의 슬로건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우리는 완전 작살 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뭐 있어 보이는 거 한 개 설정했겠지 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걸 그냥 태무심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시간이 축적되면서 이 세 줄이요, 어느 순간부터 착착착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이 세 줄을 만들어냈는지 제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양이 차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양이 차지 않았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뭐 강의 때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삶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승승장구 북소리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요즘 되게 많이 쓰죠. 해독이라는 말을. 그럼 해독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몸에 대한 해독을 생각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실루엣,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해독이라는 것을 왜 할까요? 해독. 맑아져야 보이고 들려요. 근데 해독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단순한 다이어트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승승장구 북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해독해야 되느냐? 뇌를 해독하고요, 마음을 해독해야 돼요. 그래야 맑아지고 또 어떠한 좋은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이 들려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는요, 이런 해독이 잘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해독이 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증빙한 사진입니다. 명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왼쪽 사진의 전신입니다. 전신 사진. 은행원이었고요. 30대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한 50대는 되어 보이는 아줌마 사진인데요. 출산 후 붓기 절대 아니고요. 오리지널 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책임자 승진을 앞두고요. 막 불이 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였어요. 불이 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제가 체지방이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체지방 18%면요. 웬만한 남자 운동하는 몸이에요. 그 정도까지 제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였어요. 근데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 바디 해독을 했을 때는요, 제 표정이 저랬어요. 이게요,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아까 그 사명을 얘기했던 뉴스킨에서 소비자로 있을 때 그 동안클럽이라는 곳에 인증샷을 올리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몇 번의 인증샷을 거쳐서 최대한 예쁘게 찍은 거예요. 최대한 예쁘게. 나름 미소 짓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표정이 저렇게 우울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뉴스킨으로서 40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체중이 저 때보다 10kg가 증가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몸의 해독이 아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해독과 전반적인 해독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삶의 비전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끝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정말 이런 미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하루에 한 권, 100일간 1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블로그 기록까지 매일 이렇게 남기면서 제가 경영자로서의 길을 밟기 시작을 했죠. 살다 살다 제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으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저에게 가장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문학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덕분인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삶에서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과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핵심 키워드예요. 승승장구 북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삶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 신이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에 평화가 와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남이 할 일을요, 내가 할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이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것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게 진짜 그게 남이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고백하면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남이 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고 그중에서 가장 고된 과정을 거친 분이 남편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노 하고 제가 막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남편의 어떠한 생각을 인정해주고 방향을 또 인정해주고 다르게 자랐다는 환경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이 할 일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할 일은요. 신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건 무엇이냐. 그저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그것을 쓰고 기도하는 거죠. 종교와 무관합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신이 할 일은 그저 신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신께서 무언가를 결과를 내어줄 것이고 남이 할 일을 그저 관심 갖고 질문하고 인정하면요. 그것이 또 내가 할 일에 연결이 돼서 좋은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해독을 해야 된다고요? 자, 마이크 끼고 한번 기억나는 분, 마이크 켜고 기억나는 분 말해볼게요. 왜 해독을 해야 된다고요? 맑아지면 보이고 들려요. 우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좋아요. 자, 맑아져야만이 보이고 들려요. 맑아져야만이. 그래서 해독을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말로는 그만합시다. 책 읽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뭘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은 그만하고요.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미 오늘 여러분들은 말을 그만하고 멈추고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볼게요. 내가 나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그래서 제 삶을 변화시킨 인생 해독 시스템들이었어요. 자,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력서 많이 사용하시죠? 이력서. 자, 이력서에 주로 뭘 쓰시나요? 본적 이런 거 막 쓰죠. 본적 쓰고 뭐 학력 쓰고 그죠? 내가 따냈는 자격증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이력서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주고 싶은가요? 재산을 상속해 주실 건가요? 재산은요 순식간에 까먹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 승구에게 이 뇌를 상속해 줄 겁니다. 뇌를 상속해 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굉장히 특별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를 꼽자면 왼쪽 첫 번째 줄에 있는 인문학 3개월 과정이었어요. 제가 저것을 처음에는요.
대학교에서나 다니는 인문학은 대학교 어떠한 아주 특별한 그런 교수님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런 건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일반인이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 과정에 저에게 이렇게 추천이 되었고, 제가 남편과 함께 매주 수요일 3개월을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신선했고 아주 또 새로운 삶이 이제 개척되게 되는 시초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금학당이라는 게 있죠. 대부분의 금요일은 한 장 크게 하고, 그죠? 막, 뭐, 이렇게 좀, 룰루랄라를 한번 뛴다든지, 막, 이렇게, 막, 하루를 마감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로 이어진다든지, 이러한 삶이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불금학당에 거의 우리가 2년 가까이 또 함께한 그 세월이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두근둥 독서 모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개편되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매일 월화수목 금토일 명절도 없이 우리는 진행을 해서 2년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런 수업들 오른쪽에 보시면 일일 한 권, 100권 블로그 포스팅, 멘탈 트레이닝, 아티스트 웨이, 돈 공부, 엄마 수업, 맨발 필사 감사, 최근에는 이제 작가 수업을 위해서 글쓰기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 해독, 이력서 이렇게 채워나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랬습니다. 해독과 결과 사이에 무엇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림을 보면 너무 상큼하죠. 첫 번째 레몬입니다. 레몬 보기만 해도 내 몸이 막 이렇게 싱그러워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애플 그죠 풋사과 그죠 풋사과 우리 해독 혁신적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독과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이 사이에 가운데 보면 너무 예쁘죠. 색깔로는 너무 예쁘고 뭔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그리고 나아가 내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요.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승승장구 북소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일에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에 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일들이 존재하고 할까 말까 고민도 되고 이거 해서 내가 뭐 도움이 되겠나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존버 내용을 모르시는 분, 존버. 우리 이지아님 웃는 거 보니까 알고, 존버. 한 분만 제가 더 좀 험한 말을 할게요. 우리 송정선님 놀라지 마시고요. 존버는요, 존나 버티는 게 존버예요. 그래서 한번, 그죠? 독서 모임이든 어디든 한번 버텨보는 거죠. 존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얼마나 버텨냈을까.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었고요. 막 일어나서도 반은 잡을 때도 있었고요. 뭐 하루 빠뜨릴까 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고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버하니까 승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 본님들에게 이런 또 이미지로 한번 말로 해도 이렇게 했지만 또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봐 드렸는데요. 그죠. 이제 한 6분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진짜 핵심. 원래 핵심은 항상 끝에 한 3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도대체 독서 모임인데 책은 언제 하노? 안 그러셨습니까? 네, 책은 언제 하노? 자,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2권이죠. 청소력이라는 우리 이지아님 어머니께서 그 정말 좋은 모임이네요. 청소력, 그죠? 아마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모두가 해당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력, 시크릿. 그래서 왜 청소력을 선택했느냐면 여러분들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해독이에요. 해독. 어떠한 제품을 먹고 해독하는 것도 해독이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요. 뇌를 청소해야만 이게 뭐가 돼요. 이 청소력이 삶에서 청소도 해당이 되지만 뇌를 해독하고 마음을 해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력이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청소력은 한 주로 우리가 끝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죠? 책을 막 1년 내내 있어도 한 권도 접하지 못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 한 권을 우리는 완독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연말이죠. 2021년 정말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또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드림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시각화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신이 할 일, 그죠? 네. 써야 돼요. 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쓰는 작업을 한번 할 거예요. 네. 눈으로 시각화시키는 드림보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그 삶을 드림보드로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책을 읽지 않고 이렇게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주간 여러분들은 2권의 책을 마스터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렇게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이라는 책이고요.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괜찮고 호기심이 있다면 구매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두께도 조금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술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독서 모임을 주최하게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여기서 발췌되기도 하고 가치와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굳이 이 책은 미리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독서 모임은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좀 표시 좀 내세요. 나 독서 모임 하는 여자야. 이렇게 집에서요. 이 책을 막 2권을요. 식탁에 의도적으로 툭 던져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보이는 곳에 툭 던져 놓으세요. 안 읽으면 어때요? 아까 누구였죠? 표지만 보는 표지 우리 지아님이었나요? 누구였죠? 표지만 보는 그죠? 표지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책 읽는 방법과 1주차 미션을 공지하고 마치 우리 신임사님 등장했습니다. 신임사님. 네. 자 우리 신임사님 마이크 해제하시고 그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괜찮을까요? 맑으니까 또 꺼붙네요. 네, 저기 등장했어요. 신임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소거 해제될까요? 음소거 해제.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최영애님께서 자꾸 저를 끌어들이고 해서, 저도, 덕분에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손자를 키우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고, 이래서 또 주위 환경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얼굴 비춰드리고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요거 마치는 거 한 2, 3분이면 될 텐데 그때는 화면 켜놓고 계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인증샷을 남겨야 하는 긍정적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마저 이어갈게요. 네네. 자, 네,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 선배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이제 2기 후배님들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볼 때는요. 가장 먼저 표지, 그죠? 우리 지아님 너무 좋아하는 표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표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마스히로라는 사람이 지었고 우지영이라는 사람이 옮겼구나.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으로 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작심삼일부터 시작하라. 작심삼일도 7번이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혹시 21일 습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네, 작심삼일 7번 하면 21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습관이 되는 가장 시초가 21일이에요. 21일.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뒷면을 딱 넘겨보세요. 뒷면, 책 뒷면. 책 뒷면을 넘기셔갖고요. 책 뒷면에 우리 탁연주님 목소리 너무 좋죠. 제가 맨날 방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탁연주님 책 뒷면 한번 읽어봐 줄게요. 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방에는 점점 행복이 찾아옵니다.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네. 자, 읽으면서 뜨끔거렸다. 네, 막 가슴이 뜨끔거렸다. 내 방이 내다. 예, 가장 크게 박연준이 웃네요. 훅 찔리고 막 그렇죠. 우리 그래서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모든 책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책에 반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의 반항을. 예를 들어서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감독. 그 세상에 엄청난 이거 일으킨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요. 방이 개판이었어, 개판. 네, 개판이었는데 그게 성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책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안에 주어지겠죠. 이렇게 앞에를 보고 뒤에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책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점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는 책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꽂혀져 있어 책허리만 보이죠. 이것을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책을 고를 때 굉장히 편리해요. 여기만 봐도 느낌이 딱 오게 되는 그 양이 차게 되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 허리도 제목과 똑같지만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해가지고 또 누가 지었는지 누가 옮겼는지 이런 것들. 저자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탁연주님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은 아는데 누가 썼는지 말을 못해.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자를 꼭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자를 봤죠. 이제 딱 넘겨서 저자를 읽는 거예요. 저자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책을요, 아무 책이나 읽게 되면 아무 남자하고 자는 것보다 더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책 한 권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그게 내한테 흡수된단 말이에요. 흡수되기 때문에 모든 책이 좋은 책은 아니에요. 모든 책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책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책하고 제가 시비를 붙으라는 이유가 해독이 되어 있어야 시비를 붙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책은 좋은 줄 알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일예로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제 아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주로 책을 권해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떠한 대화를 하면서 2권의 책을 권해줬어요. 2권의 책을 권해주고 그중에 얇은 책을 먼저 읽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왔어요. 엄마, 이 책은 좀 이상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하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요. 뭐 자기 주장의 기술과 관련된 거. 아이들이 자기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5학년인 아이가 저에게 엄마 이 책 이상해요 했을 때 왜냐고 물으니까 책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표현을 하는 거죠. 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 사람이 알려주는 언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싸우자고 한판 뜨는 것 같다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저는 비폭력 대화 언어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뿌듯하죠. 이렇게 아이가 그 책을 분별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만 읽어도 괜찮다 하는 거죠.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다 내려놓고 다시 다른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책의 저자를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시작하는 거죠. 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베스트셀러 사죠. 베스트셀러. 이제는 베스트셀러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앞 뒤를 읽으면 우리들은 이제는 애지간하면 이 책이 어떤 의미라는 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책을 펼치지 않아도 고르는 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책을 고를 때 하고 서문 있잖아요. 서문. 여러분 서문은요. 책 첫 번째 나오지만 서문이 언제 완료되냐면 책을 다 쓴 끝에 완료가 돼요. 서문은 책을 다 쓰고 저자가 맨 끝에 만드는 게 서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책을 다 집필해보고 온 마음이 다 담긴 글이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에요. 서문은 핵심 내용. 이 저자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저는 서문만 읽고 책을 덮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거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목차에 가는 거죠. 목차. 네, 목차에 가는 거예요. 목차에 가가지고 목차를 그냥 편안하게 쭉 눈으로 훑어봐요. 이렇게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차를 쭉 훑어보면서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꼽히는 제목을 한 개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펼치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펼쳐서 이 책이 나한테 훅 하나가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책을 고를 때 그렇게 고르시면은 굉장히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안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공유를 할게요. 화면이 보이나요? 아, 보이군요. 화면이 안 보이죠? 지금 똑바로. 조금 느리네요. 자. 중지를 하고 제가 이거는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꼭 해보세요. 여러분. 해독은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해보는 게 가장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저자 보고 네, 이렇게 하는데 서문을 포함해서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맨 뒤쪽으로 가보세요. 몇 페이지에 끝나나요? 169페이지예요. 169페이지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만에 책을 정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완독을 목표하는 거예요. 완독. 정독은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게 정독이고요. 완독은 그냥 다 읽는 게 목표예요. 자, 우리는 책을 한 권을 다 읽는 거를 목표로 두고요.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금요일 만나기 전까지 7일이에요. 그래서 169페이지를 나누기 7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약 24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걸 장수로 줄이면 딸랑 1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편성을 해가지고 단락이 끝나는 거 맞추어서 7일분을 그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하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딸랑 12장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좋으냐면 글씨도 되게 커요. 그리고 공백도 되게 많아요. 12장 읽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편안한 책이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페이지만큼 읽으시면 되고요. 굳이 저는 당부드리건데 더 읽지 마세요. 막 더 읽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읽고 싶거든요. 근데 굳이 더 읽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 정해진 분량만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읽었는 책을요, 그 중에서 12장 중에 그 중에서 줄을 쭉쭉 펴 가보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줄을 쭉쭉 치시면서 그 중에서 딱 한 줄을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날짜를 적고 그 중에 딱 한 줄만 옮겨 적는 거예요. 그거를 필사라고 하거든요. 많은 독서 모임에서 뭐 본계적을 하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본계적도 해본 사람이 하지, 뭐 된반하라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12장 읽고 그 중에서 내가 치고 싶은 줄 쳤다가 또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골라가지고 노트에 날짜를 적고 필사 한 줄을 하고 그것을 인증으로 올리면 하루 미션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자, 청소력 책을 들고 우리가 인증샷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선님 혹시 책 있을까요? 책이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안녕. 카톡에서 만나요. 안녕. 만나서 반가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김경아님 종료해주세요.